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오늘은 양평의 최저가 2억짜리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은 북쪽 측면이고요. 이거 뭔가 되게 좀 이상한데 뭐냐면은 차고 되겠습니다. 밑에 여기 대문같이 생긴 거는 차고지문이고요. 전체적인 지형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는데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우리 건축물 앞뒤로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교통량이 거의 없는 도로예요. 특히 이쪽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이미지 샷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가는 지형이고요. 이 끝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 위치에 있었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왼쪽 도로로 현재 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는 동쪽이고 거실 쪽 창문 되겠습니다. 대문은 이쪽에 있었네요. 자, 오늘 경매물건의 주소지는 송악리 673-4번지고요. 주택은 37평이고 아까 보신 차고지 10평입니다. 도합 47평 되겠습니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 보신 거실 창문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방 되겠습니다. 마당 안에 수령이 좀 돼 보이는 소나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화질이 안 좋아서 잘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판석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잔디로 된 정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건축물 정면 모습인데요. 자, 현관문이고요. 왼쪽으로는 안방이고요. 오른쪽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실 쪽 창문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금속 재질의 난간이 이렇게 있고요. 마당에서부터는 이렇게 계단 몇 개 정도를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정면의 방향은 남쪽이에요. 안방과 거실은 거의 정남향 되겠습니다. 위쪽에 지붕 쪽을 보시게 되면은 채광창 같은 것도 있네요. 자, 구조는 철코네 스라브 지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스라브 지붕 아니죠? 경사 지붕이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차양같이 생긴 거 제시의 물건 리을 가추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밖에 감정평가서상의 사양을 보게 되면 외벽은 당연히 벽돌이고요. 내부는 벽지 타일이고 창호는 목재, 알루미늄 이렇게 돼 있어요. 소재를 보면은 딱 느낌 오죠? 사용승일은 2000년 12월입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시선이 이쪽에 계신 분들 있을 건데요. 이 로드뷰를 찍은 시기는 2014년 12월이에요. 현재는 없는 곳으로 추정이 돼요. 내부 사진은 없고요. 대신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게 이 왼쪽 도로 되겠습니다. 영상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우리 차고 봤죠? 그 다음에 거실 봤고요. 거실 뒤에 방, 현관 왼쪽에 방, 제시의 물건 리을 가추. 그 밖에 안쪽에 방이 하나 있고 주방 이렇게 돼 있어요. 방 3개, 화장실은 2개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제시의 물건 기역 니은 디귿, 발코니 창고 보일러실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지금 보이는 이곳은 제시의 물건 기역 발코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따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남쪽이거든요. 대충 경계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담장이라든지 펜스 이런 게 안 보입니다. 가장 최근 사진 작년 5월달 건데요. 역시 아무것도 없죠.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이런 식으로 남쪽에 있는 집이 더 지대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붕 높이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쵸? 우리 경매물건의 배치 자체는 남향인데 햇볕을 어느 정도 좀 앞집에서 가릴 것 같습니다. 쭉 이쪽 담장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시의 물건 발코니고요. 그 위에를 보면은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은 아니고 뭐 기와 내지는 돌기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까 도면상으로 이 안쪽에 제시의 물건 창고고요. 이 사진은 차고지를 안쪽에서 찍은 거예요. 감정평가서상의 내부는 페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쪽 계단을 통해서 위쪽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그 차고지의 왼쪽 부분에 제시의 물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골프 연습장을 직접 만드신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은 담장도 이쁘게 잘 쌓여 있네요. 근데 왜 빨간색이지? 뭐지?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은 7,400만원, 평당 200만원입니다. 이 평수의 기준은 주택만 제가 계산을 했어요. 37평인가 그랬었죠? 제 생각에는 20년 넘은 거를 감안했을 때 이 금액은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 철코네 벽돌 마감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싸게 지은 집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금액은 뒤에 내용을 더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물건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가까운 편이고요. 분당에서는 이쪽 길을 통해서 오게 되면 되는데 50km 1시간 10분 거리입니다. 가깝습니다. 하남에서는 6번 국도로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요. 33km 50분 거리예요. 마찬가지로 가깝네요. 우리 경매물건 오른쪽으로 중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남양평 IC도 바로 옆에 있어요. 이따 지도를 확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철역 중앙선을 타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 양평역에서 내리게 되면 되는데요.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은 읍내랑도 가깝고요. 양평역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경매물건까지는 4km 10분 거리예요. 역세권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전철을 이용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평역에서 KTX 다니는 거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남양평 IC에서는 5km 12분 걸립니다.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편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인가 좀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뭐 수도권 쪽에서 오시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국도만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지방을 많이 다니게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상 뭐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양평 쪽에 읍내 가는 게 좀 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쪽으로 강상 면사무소 있는 데로 가시면 되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읍내 나갈 거면은 좀 더 번화한 데로 갈 것 같아요. 그 밖에 남한강 수변 쪽에 이런 식으로 녹색 보이시죠? 공원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직선거리로 2km나 돼요. 도보 이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로 가끔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형을 보자면요. 우리 경매물건 왼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동쪽으로 남한강 쪽이죠. 산줄기가 내려가고 있어요. 서고 동저의 지형 되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산이 있고요. 경사가 조금 낮아지는 곳에는 이런 식으로 전원주택 단지들이 있고 그 앞으로는 생긴 지 오래된 마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옛날 마을의 입지와 전원주택 단지의 입지는 전혀 다르다. 그쵸? 요거는 누구나 다들 아실 거예요. 자연인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옛날 마을 앞쪽에 평평한 쪽에는 당연하게도 논밭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의 도시구조, 시골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경매물건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은 전원주택 단지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실 때는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따가 로드뷰로 확인을 해보고요. 비선호 시설이 없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곳에 직선거리 200m거든요. 축사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현장 답사 가실 때 꼭 반드시 냄새와 벌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확인 안 하셔도 영향이 심할 것 같습니다. 이쪽이랑 이쪽 보시면은 거의 뭐 공동묘지 같은 게 두 개나 있는데요. 직선거리 400m입니다. 뭐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기 고속도로도 한 400-500m 거리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거는 소음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현장 답사 가시면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지도를 한 번 더 확대해서 봤는데요. 바로 우리 경매물건 근처에 묘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앞집들에 막혀서 뭐 거의 안 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잠깐 로드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여기 오른쪽 송악 1위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축사에서 오른쪽 이 길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저기 멀리 보시면은 산 밑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들이 있고 그 앞으로 논밭이 있고 쭉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논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경매물건 및 신축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V월드로 지형을 분석해 보면요.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딱 보셔도 서쪽이랑 남쪽이 살짝 높은 편이에요. 대신에 지도상으로 동쪽은 어느 정도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처럼 추정이 되는데요. 이미지샷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건축물 안에서 보이는 풍경은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로드뷰로 실물을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가 보이고요. 우리 경매물건의 맞은편 땅은 지목은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묘목을 기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쪽은 매실인가 아무튼 무슨 농산물 같은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고하세요. 토지는 한 필지고요. 대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145평.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500만원이에요. 평당 86만원. 바로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5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농지인 것 같고요. 고속도로 가까운 쪽, 그러니까 소음이 있다고 보여지는 곳은 평당 68, 70, 73만원에 실거래가 됐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대충 8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매물건 바로 옆에 88만원에 거래가 된 것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가격이 우리 경매물건 토지의 적정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45평을 곱하게 되면은 제가 산정한 땅값은 1억 2,7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가격을 더하게 되면은 총 합계는 대충 2억 원 되겠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토지가 평당 86만원. 그죠? 총 금액은 1억 2,500만원이었거든요. 자, 행님 누님들, 제가 후하게 토지 가격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입찰 공고문을 보시면은 사건 번호, 입찰일, 금액 참조하시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에 비고 부분을 좀 읽어보면요.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동의서가 제출이 돼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소 동의서가 제출이 됐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실명을 가렸는데 각자 보시면은 동일인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창고가 원래 있었는데 현재는 소재 불명이다. 참고하시고요.
임차인분이 계신다고는 하는데 일단 전입신고는 채무자분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무난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 뭐지? 정말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보실 때 행간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북동측 인접지 일부도 점유. 지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성사진은 밀린 것 같고요. 대충 뭐 한 이 정도 된다고 칠게요. 서쪽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담장이 있었고요. 요게 북동쪽을 칭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이 그림은 요 경계 안에 담장이 들어오게 그렸는데 경매 공고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실제 담장은 이런 식으로 우리 땅 밖으로 나가서 인접지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경계를 벗어난 건가? 아마도 도로 쪽으로 침범을 좀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누구 땅이지 근데? 그리고 아까 사람이 출입하는 대문의 위치를 대충 그려보게 되면은 이 정도에 있어요. 오른쪽 땅으로도 이렇게 담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채무자분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만약에 이 북동쪽에 있는 담장이 우리 경계 바깥으로 나가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면은 부수면 됩니다. 그죠? 다만 입찰하시는 형님 누님들께서는 그 사람이 출입하는 대문 그리고 현재 마당으로 쓰고 있는 이 부분 여기는 입찰에 포함된 게 아니다 라고 반드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과연 누구 땅일까요? 경매 공고문을 보게 되면은 관련 사건 내역이 이렇게 떠요. 소송의 이름을 보면은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화해 권고 결정이 났는데요. 아마도 철거보다는 지료를 주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현재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료라고 해봤자 그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소유자분 이분도 지금 경매로 사신 거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측량 기준점이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GIS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 담장이 경계 안에 들어왔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쵸? 시골에 이런 일이 현재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감정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자면은 그 담장이 침범한 토지는 여기거든요. 지목 전에 대충 10평 정도 돼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어, 이 부분을 해결을 했어, 그런다고 그게 끝은 아니고요. 현재 채무자분의 토지 이 부분 안에도 내 건축물이 뭔가 들어가 있는지를 꼭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 경매물권의 오른쪽 도로에는 접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왼쪽 도로 이쪽만 남게 되거든요.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왼쪽 도로가 이거거든요. 자, 설명을 드리려면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좀 치워 놓을게요. 지금 보시면 이 토지는 사유지의 지목 전이에요. 근데 이쪽 보시면은 일부를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 2008년도 위성사진을 보면요. 이미 이쪽은 포장이 돼 있었고요. 여기는 포장은 안 돼 있는데 길로 쓰고 있어요. 언제 포장이 되냐면 한 대충 2010년 정도. 이럴 경우 제가 주로 쓰는 멘트가 뭐예요? 오래된 마을길이고 포장이 돼 있어서 문제 없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땅의 주인이 경매 신청자 되겠습니다.